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연애 시절에 겪은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한참 깨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던 시절에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야. 외숙모네 집은 너무 엄격해서 외박이 절대 안 됐었는데 피 끓는 청춘이었던 두 분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 단합대회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회사 공문까지 위조해서. 그렇게 목적지를 서해 어디쯤의 바닷가로 정하고 출발을 했대. 두 분이서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된 거지.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이제 날짜도 10월 언저리여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가셨대.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횟집과 조개구이집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나 한 입, 자기 한 입, 쌈도 싸주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한참을 더 술잔을 기울이던 두 분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고 숙소로 가려고 계산을 하고 바닷가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어. 산책길이라고 해봐야 차들이 횟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모래사장 위에 둔턱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아놓은 정도라서 그 도로 바로 옆이 모래사장이었고 또 그 옆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더라고. 숙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외숙모가 바다를 가리키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래. 놀라서 외숙모가 가리킨 곳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외숙모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하는데 한밤중에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늦었어서 평일이라는 특성상 관광객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거지.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한테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람들을 좀 불러오라고 하고 모래사장 쪽으로 내달렸지. 달려가면서 조그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깊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는 거야. 외삼촌이 어깨까지 오는 높이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걸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하더래. 우리 외삼촌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폭인 줄 알고 말도 잘 안 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외삼촌보다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물에 빠져서 기운도 빠졌을 텐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발버둥만 치고 있는 거야. 발버둥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물보라가 일어났는데 외삼촌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대.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써봐도 꼼짝을 안 하니까 외삼촌도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지. 나중엔 욕하면서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절을 시키고 데리고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든 외삼촌이 뒷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래. 외삼촌은 키가 크니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보다 체구가 작아서 목 아랫부분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던 건데 그럼 당연히 발까지 저어가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외삼촌이 잡고 있는 상체 부분은 막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하체 부분은 전혀 미동도 없는 거야. 상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그 여파로 다리 부분도 조금은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닌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건지
하여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란 외삼촌이 그 사람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외삼촌 쪽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뒤를 돌아서 오히려 외삼촌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더라는 거야. 그때서야 외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은 물속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귀신의 인상이었다고 해.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소나기가 이제 힘이 얼마나 센지 외삼촌이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풀려고 애를 쓰는데 풀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외삼촌을 누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고 해. 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외삼촌이 결국 그 힘에 못 이겨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외삼촌은 그때 보고야 만 거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남자의 하체 부분이 칼로 잘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체의 반만 내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지. 외삼촌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밖으로 나올 엄두도 안 났고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 그렇게 반항하던 힘을 빼고 외삼촌이 축 늘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외삼촌의 몸이 뜨더니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외삼촌의 양뺨을 불이 나도록 세게 쳤는데 실신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까 봤던 횟집 주인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구 흔들고 있었고 외숙모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지. 그리고 횟집 사장님이 외삼촌을 없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모래사장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울고 있던 외숙모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머리를 몇 번 흔들고 정신을 차린 외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숙모를 보니까 저기 좀 보라면서 왜 저걸 붙잡고 있냐고 그러더래. 외삼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외숙모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니까 웬 통나무 하나가 바닷물에 동동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통나무 가지 끝에는 흰색 천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거지. 분명 외삼촌은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던 거야. 외삼촌을 구해준 횟집 사장님은 바닷물의 한 지점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지 말라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텐 금기 같은 거다, 이런 말을 남기시고 가셨대. 한참 동안을 멍하게 있던 외삼촌은 울고 있는 외숙모를 달래서 숙소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바닷가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기이한 경험을 하고 외숙모가 외삼촌을 부축해서 짐을 풀었던 숙소로 들어가는데 카운터에서 TV를 보던 모텔 주인이 외삼촌이랑 외숙모를 불러 세우더래.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혼숙은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아까 전에 짐을 풀고 나갈 때는 즐거운 여행 되라면서 웃던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안 그래도 두 분 다 바닷물에 흠뻑 젖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외삼촌이 짜증이 난 거야. 아까도 둘이 들어가서 짐을 풀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주인이 거기 뒤에 있는 남자분 말이에요. 그분은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른 거야.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마주봤대. 그리고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텔 주인한테 지금 누구 보면서 하는 소리냐고, 자세히 보라고,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재차 되물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텔 주인이 고개를 돌리고 작은 카운터 구멍으로 눈을 빼꼼히 내밀더니 다시 한번 외삼촌이랑 외숙모를 쳐다보더래.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모텔 주인이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아까까지 같이 있던 남자분 어디로 갔냐고 오히려 외삼촌한테 대묻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두 분 다 물에 빠져서 시퍼렇게 질려 있는데 모텔 주인까지 기괴한 소리를 하니까 외숙모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들어올 때부터 2명뿐이었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등 뒤로 모텔 주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래. 아, 분명 3명이서 들어왔는데 그거 이상하네. 설레는 마음으로 온 여행인데 두 분 다 물골이 말이 아니게 된 거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데 외숙모가 모텔 주인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못 있겠다고 했대. 사실 외삼촌도 아까부터 계속 방 출입문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신경이 쓰였던 터라 몸이 좀 마르면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술이 깨는 대로 여기를 벗어나자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 차 속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셨대. 운전석이랑 보조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외숙모한테 담요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외삼촌도 피곤이 몰려와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외숙모가 몸이 흔들리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외삼촌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벌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외삼촌은 외숙모가 눈을 뜬 것도 모르고 정면만 주시하면서 운전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했어. 외숙모가 보조석 시트를 올리면서 언제부터 이런 거냐고 묻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더운 날씨도 아닌데 이마엔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낀 외숙모가 운전하는 외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외삼촌이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소리에 더 놀란 외숙모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외삼촌은 그제서야 속도를 줄이면서 차를 갓길에 세우셨대. 그리고서 들려준 이야기가 피곤함에 골아떨어진 외숙모랑 달리 외삼촌은 악몽을 꾸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누워 자던 외삼촌 얼굴에 차가운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 그 소름 끼치는 차가운 느낌에 외삼촌이 눈을 떴는데 바로 자기 눈앞에 아까 봤던 그 남자 얼굴이 떠 있었다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란 외삼촌이 벌떡 일어나는데 다행히 그게 꿈이었던 거지. 그래서 놀란 마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이마에 흐른 땀방울을 닦아내는데 외삼촌 티셔츠 목 부분이 심하게 젖어 있더래. 그래서 시트 부분을 보니까 땀을 흘렸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는데 외숙모의 몸이 차를 향하게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더래. 그리고 다시 시선을 딱 돌리는데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웬 남자가 얼굴이 달려들듯 들이밀고 있더라는 거야. 썬팅된 자동차 안에서는 그 사람의 옆모습만 보였는데 사이드 미러에 비춰진 그 모습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비슷했거든. 외삼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에 얼굴을 박았대. 그 남자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사이드미러에 한참 동안 얼굴을 쳐박고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외삼촌 쪽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썬팅된 차 유리에 얼굴을 미친 듯이 들이대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 바로 밑에서 외숙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리에 얼굴을 박은 채로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더니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었다고 하더라고.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이 정신을 차리고 앞뒤 볼 것도 없이 차를 빼서 그 길로 내달린 거고, 그 후로 무서워서 사이드미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야기를 마친 외삼촌의 이마에는 그때까지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외삼촌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두 분의 여행은 허무하게 마무리가 된 거지. 근데 공포심이 서로를 엮어준 건지 외삼촌은 그때 외숙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름 없는 바닷가에 물귀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 실없는 농담도 하면서 외숙모는 다 큰 남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이 귀여웠다고 하는 걸 보면 천생연분은 맞는 것 같아. 결국 즐거운 마음에 시작된 여행은 공포로 마무리가 됐고 두 분이 겪은 일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았다고 해. 과연 그 남자는 무엇이었고 모텔 주인은 무엇을 본 거였을까? 나도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 콜청자분들도 바닷가는 꼭 조심하길 바랄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물귀신은 위험한 귀신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콜청자분들 휴가철이나 놀러 갈 때 꼭 조심하고, 콜청자분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